자, 그럼 우리 52쪽 커피단위 정리 먼저 하고 내용 떠오르는지 확인하고 문제에 답 맞추러 가볼게요. 자, 우리 커피단위는 글의 종류가 길이가 짧은 단편 소설이면서 풍자 소설이었습니다. 우리 제목 자체가 풍자적인,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으로 풍자의 효과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커피단은 캡틴을 뜻하고 이 이인국 박사를 캡틴이라고 부를 정도의 인물이 아니고 어때? 기회주의적이고 반민족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출세, 영달만을 추구하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럼 시대가 흘렀는데 이런 인물이 자신의 죗값을 치렀냐? 그러지 않고 오히려 희망의 부푼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애들에 대한 처단이나 혹은 이런 애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바로 이런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높은 계층의 인물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주제는 시기에 따라 변절하며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기회주의적 인간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보면 현재에서 과거 회상이 끼어들어가요. 현재에서 광복 직후 그리고 광복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광복 다시 직후 그리고 현재 왔다 갔다 섞여 있습니다. 자,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살아왔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만을 취하면서 바로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온 한 인물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자, 커피단이라는 제목 또 인물에 붙인 박사라는 호칭 인물의 행동을 풍자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짜임 보시면 현재와 과거가 섞여 있고 과거, 자, 그 다음 또 과거. 자, 그리고 현재 브라운 씨에게 고려의 청자를 선물하고 국무상 초청장을 받아서 만족해하는 모습 그리고 희망에 부푼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의 인정을 받는 친일파로서 풍족한 삶을 살았고 자, 그다음 해방 직후 친일했던 행적을 없애고 감방에서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 스탠코프욕을 떼어주는 자, 친소 행위를 하면서 중형에서 벗어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어떤 중형의 위기에서 자, 6.25 전쟁 직후 자, 어떤 경제력으로 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그리고 남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합병원 의사가 되었고 현재는 딸을 미국으로 보냈고 자신도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청자를 선물하자.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의 의미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우리 문제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 글을 읽고 이인국 박사를 평가했습니다. 자, 그럼 이인국 박사는 어떤 인물이야?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야. 자, 그럼 1번. 노력보다는 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사실 자, 처세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처세관, 잘 나가는 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긴 했어요. 노력을 했지만 그게 긍정적 노력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2번. 껍핏단은 누구를 뜻해요? 이인국을 뜻하는 말이구나. 자, 껍핏단이라는 러시아어 발음은 이인국의 친소 행위를 상징해 이인국 같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을 비판하는 풍자 소설이지. 자, 그러면 나를 바탕으로 친일 행위를 했다. 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일본인 간부급이 병원에 들락날락한다. 일본인 간부급이 들락날락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관선 시의원직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를 모범적인 한국 시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친일 행위를 했다는 사실 알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자, 4번. 이 글을 쓴 작가의 궁극적인 의도는 뭡니까?
이인국을 비판 풍자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4번 이인국과 같은 그런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이 글의 의도가 되겠어요. 자, 5번 기억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 우리 기억 보면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자, 자기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1번이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맞게 배열해 보면요. 먼저 여기가 광복 직후 자, 불안했고 그리고 나서 역시 광복 직후 춘석에게 맞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현재 자, 그때를 떠올렸고요. 지금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바로 B, A, D, 그리고 C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오늘 나갈 소설이 우리 이번에 나올 순환이대 부분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순환이대 나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숙제였었던 이거 프린트 보이니? 시인의 꿈 보여요? 이거 프린트 다 풀어왔어요? 읽었니 안 읽었니? 그럼 얘 먼저 정리하고 오늘 나갈 소설 들어갈게요. 시인의 꿈 여기 있다. 자, 우리 시인의 꿈은요.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프린트 다 있어요? 프린트 있니? 자, 우리 이번 주 프린트랑 요거 다 미리 뽑아 놓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시인의 꿈. 자, 우리 이 소설은요. 약간 동화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소설이고요. 미래의 어느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 자, 길이 모두 포장되고 집은 모조리 아파트로 변한 아주 살기 좋은 도시. 이런 것들이 뭐니? 반어적인 표현으로 풍자하는 거야. 정말 아주 살기 좋은 곳일까? 이곳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바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가가 정말 이런 곳을 아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자, 길이라는 길이. 그러니까 흙은 하나도 없이 다 포장되어 버려서 덮여 있단 말이야. 자연이 파괴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이 살기 좋다? 아니에요. 흙을 만질 수 있고 흙내음을 맡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죠. 자, 그럼 도시에 뭐가 발견됩니까? 판잣집이 발견돼요. 자,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집니다. 자, 하지만 이 소년, 자, 어린아이는 순수하니까 그런 충격 같은 건 없어요. 자, 몰래 판잣집 안으로 들어가서 뭘 보냐? 곤충에 관한 그림책을 봅니다. 현재 이때의 이 소설의 작품은요. 곤충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로운 곤충과 해로운 곤충 두 개로 나눕니다. 해로운 곤충을 없애다 보니 그 여파로 이로운 곤충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소년은 노인이 어떤 사람이다? 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질서와 문명이 사람의 선생님, 삶을 저 아직 못 뽑았는데 지금 뽑아도 돼요? 그래, 그럼 지금 뽑아오세요. 자, 지금 네. 아직 못 뽑은 사람은 얼른 지금 뽑아오자. 뽑을 수 있는 사람. 자, 그럼 자, 문명이 사람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사람살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파괴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자, 그럼 절정, 노인은 왜 돌아다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의 슬픔, 기쁨, 바람 등을 나타내는 자, 뭐를 얻을 거야? 말을 얻어서 시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곳에는 인간에게 이롭지 않은 곤충들만 없앤 게 아니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시도 사라져 버렸거든. 그래서 이 노인은 시를 지으려고 해요. 자, 결말 소년은 노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말하고 노인은 시인의 꿈은 우리 제목이 시인의 꿈이었죠? 시인의 꿈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는 거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소설의 시점.
자, 나가 등장을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가 없으면 3인칭 시점이고요. 자, 노인과 소년의 속마음 다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시점입니다. 자, 보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판잣집을 발견하고 보인 반응이에요. 자, 판잣집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자, 보니까 이제야 생각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이 도시가 지금처럼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자, 이 살기 좋은 도시 풍자입니다. 반어적인 표현. 저런 것이 이 도시 변두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런 거 뭐? 판잣집이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무허가 판잣집이라는 겁니다. 무허가 판잣집은 그 시절 이 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그것이 이 좋은 세상에 다시 부활을 하다니 이 좋은 세상 역시 반어적인 표현. 부인 진정하십시오. 우린 지금 부인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나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부인. 누군가 그 부인에게 진심으로 애걸했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청에서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불도저를 갖고 나와 밀어버리면 됩니다. 여러 채 무허가 판잣집도 밀어버렸으니까 저까지 탄채쯤은 문제없을 겁니다. 자, 바로 뭐야? 없애버려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판잣집 어떤 인식? 자,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 대상, 약간 혐오 시설이라든지 밀어버려야 하는 존재.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 4번 가면 자, 이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 이 소년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자, 바로 자연과 동떨어진 현대인의 삶의 모습. 자, 그래서 뭐 상압빛으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표현들 나오는데요. 바로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 주거든. 궁전 아파트예요. 여기는 답을 내가 지우질 못했네요. 자, 바로 문명은 세상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종류와 수요가 많은 곤충을 이로운 곤충과 해로운 곤충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어떠니? 자, 바로 인간 중심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이로우냐? 인간에게 해로우냐를 가지고 나누게 되었고 인간에게 해로운 곤충을 없애다 보니 그 여파로 이로운 곤충도 없어지게 됐고 그래서 곡식이나 혹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하나하나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물질적으로 이롭지 않은 것들을 없애다 보니까 시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노래라는 건 어떤 것들이니? 보기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벙글코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두 번째는 샴푸는 비단결 샴푸, 엄마의 좋은 친구 비단결 샴푸. 세 번째, 오늘도 만나 카레로 할까요? 자, 전부 다 뭐예요? 광고의 노래로 들어가게 되죠. 자, 광고 노래는 뭐니?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윤 추구에 반대되는 순수한 정신 그 자체는 무엇일까? 바로 시입니다. 자, 빈칸 볼까? 자, 이 노인은 자, 바로 살맛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소년이 묻습니다. 살맛이 뭔데요? 살아가는 맛. 그것은 초콜릿 맛하고 닮은 건가요? 바나나 맛하고 닮은 건가요? 그건 몸으로 본 맛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는 살맛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살맛이란 나야말로 남과 바꿔치기 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깨닫는 기쁨이고 남들의 삶도 서로 바꿔치기 할 수 없는 각기 제 나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껴주고 사랑하는 기쁨이란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이 노인은요, 여기 있다가 도망쳐 나왔어. 자, 어디 있었게? 바로 양로원에 있었어요. 자, 이곳은 틀에 박힌 곳이죠. 하지만 판잣집에 살면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공간적 배경, 물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궁전 아파트의 현관은 신발장이 상아빛이고요. 상아빛. 상아 알죠? 손잡이는 금빛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을까? 바로 물질, 만능, 주의에 대한 비판. 너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누리는 그런 기쁨, 살맛 같은 것들은 잃게 되고 자연도 파괴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살맛 이렇게 나와 남이 다르다. 물질로 비교하다 보면 우울하고 슬퍼지겠죠? 하지만 내 나름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앗아가는 것들이 물질 만능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거 단어 뜻 책에다 나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할 때 고사하다. 자, 모포는요, 담요를 뜻하고요. 깨끗하고 깔끔하다, 정갈하다. 말이나 글, 몸짓 따위로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다, 형용하다. 길지도 않고요. 굉장히 쉬운 작품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역시 얘도 풍자소설이었죠. 자, 안 읽어봤다면 꼭 읽어보고 자, 그럼 우리 오늘 나갈 소설 볼게요. 우리 소설책 꺼내볼까요? 소설책. 우리 교과서 단편소설 읽기입니다. 우리 여기 맨 뒤에서 두 번째 작품이에요. 순환이 돼요. 329쪽에 있습니다. 329쪽. 쪽 다 폈죠? 자, 우리 보라색 부분 작품 해제만 간단히 볼게요. 자, 우리 전후 소설, 전쟁 뒤에 나온 소설을 우리 전후 소설이라고 하고 가족사 소설, 어떤 가족의 일대기 혹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사 소설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배경은 일제강점기와 여기가 과거 부분이고요. 6.25 전쟁 직후, 여기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에 과거 회상이 섞여 나오게 돼요. 현재 중에 과거가 섞여 나오면 우리 현재, 과거 회상 나오고 다시 현재 나오는 거 우리 뭐라고 불러? 우리 이런 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부르죠. 현재, 과거, 현재 순서로 섞여 있는 소설입니다. 자, 시점은요. 전지적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섞여 있는데 전지적 시점이 좀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주제는요. 민족의 순환과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우리 민족의 순환, 아버지 때의 순환과 아들 때의 순환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순환 이대죠. 수가 받을 수, 나는 고난. 고난을 겪은 두 대, 아버지 때와 아들 때의 이야기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아버지 때와 아들 때. 자, 아버지는 어떤 순환을 겪을까? 바로 아버지는 과거 일제강점기 이때 당시 전쟁, 태평양 전쟁이요. 바로 일본이 하는 전쟁이죠. 자, 여기에 노무자로 끌려갑니다. 징용에 나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고난을 겪게 돼요. 아들은요. 바로 한국전쟁이죠. 6.25 전쟁의 징병이죠. 군인으로 끌려가게 되고 여기에서 또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과거에 겪은 고난이 무엇이고 아들이 현재 겪은 고난은 무엇이고 자, 이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두 대라는 거고요. 자,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소설의 처음 뭐예요? 발단이죠. 자, 발단 나옵니다. 자, 발단은 뭐가 나와요? 인물과 배경 속의 사건의 실마리. 이게 발단의 특징이죠. 자, 지금 누가 나와요?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자, 그러면 자, 진수가 돌아온다.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자, 진수가 돌아온다는 걸 두 번 반복했네. 그만큼 기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수는요, 여기서 아들입니다. 첫 번째 인물, 진수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진수, 아들이에요. 자,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자, 전사, 뭡니까? 어디에서 죽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죽는 걸 전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소재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전사. 자, 바로 시대적 배경 6.25 전쟁. 자,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날 일이었다. 자, 어깨바람이 난다. 바로 어깨춤이 절로 나네. 자, 바로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 라는 것에 자, 어떻다?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매우 기쁘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박만도는 자, 또 다른 중심인물 박만도 나옵니다. 박만도가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인 박만도 씨는 아들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뻐서 아들을 마중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제를, 자, 공간적 배경은 용머리제죠. 자, 우리 이 작품은요, 공간적 배경이 이동하면서 사건이 전개되거든요. 배경을 봐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용머리제가 나왔고요. 제가 뭐냐면 고개. 그러니까 여기 배경은 산골일 겁니다. 산이 좀 많은 동네예요. 용머리 고개를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그래서 용머리째를 오를 때는 기쁨입니다. 만도 씨의 마음 기뻐요. 가슴이 펄럭거리고 허벅지가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고갯마루에서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 지금 인물들 박만도, 진수, 3인칭 서술하고 있고요. 자, 박만도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다? 전지적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 건너 멀리 바라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물씬 피어오르며 삑 하고 기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서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이 위로 한 뼘가량 떠올랐으니, 그러니까 해가 뜬 지 얼마 안 된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아들을 만난 생각에 기쁜 마음에 일찍 출발했어요. 자, 오정이 되려면 오정, 정오, 12시여, 낮. 아직 차례 멀은 것이다. 아직 시간 남았어. 그러나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까짓것 잠시 앉아 쉬면 뭐할 끼고 사투리가 나오네요. 자, 박만도의 사투리를 사용해서 공간적 배경을 알 수 있고 박만도라는 인물이 굉장히 순박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 이따가 양복쟁이랑 대화하는 부분에서 양복쟁이는 표준어를 쓰고요. 만도는 사투리를 씁니다. 이 사투리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역할, 약간 시골 사람이니까 순박한 느낌을 만들어줘요. 까짓것 앉아 쉬면 뭐할 끼고 사투리가 나옵니다. 자, 사투리 이거 어디 사투리게? 자, 여러분들 사투리 잘 모르죠? 자, 여기는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다. 자,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자 박만도 씨의 성격, 자 인물의 성격, 인물의 어떤 순박한, 자 이 순박하다라는 것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도는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굉장히 소탈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아까 올라갈 땐 어땠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굉장히 기뻐요. 자, 이번 용머리째를 내려갑니다. 자, 내려갈 때는 만도의 심리가 바뀌어요.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구 자꾸 팔을 흔들라치며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왼쪽 팔은 조끼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왼쪽 팔을 왜 쑤셔넣고 있을까? 자, 3대 독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자, 만도의 속마음 다 알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 하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겠지? 자, 약간은 뭐를 느껴? 불안감을 느끼고, 자, 이 불안감을 떨치려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 보았다. 그 소매자락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자, 소매자락에 아무것도 든 게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팔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조끼 주머니에 꽂혀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만도의 처지, 만도는 어떻다? 왼쪽 팔이 없어요. 자, 왼쪽 팔을 어딘가에서 잃은 사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볼깃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를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자, 불안감을 떨치려 합니다. 자,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보이는 것이다.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이제 들판으로 넘어갔고요. 내리막길을 쏘아 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도는 들길을 쟁걸음쳐 나가다 개천뚝에, 자 이번엔 개천뚝입니다.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었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조그마한 시냇물이었다. 자, 외나무 다리가 등장했죠. 자, 한쪽 팔밖에 없는 만도는 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외나무 다리는 건너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 만도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외나무 다리입니다. 자, 고난과 시련을 상징해주는 소재, 외나무 다리예요. 자, 조그만 시냇물이었다. 자, 한여름 장마철에는 들어설라 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은 요즘하게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인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이 환히 내려다 보일 만큼 맑아져 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면 절로 이촉이 시려온다. 만도는 물 기슭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춤을 풀어헤쳤다. 오줌을 찍 갈기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한 손밖에 없기 때문에 소변을 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울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연 거품을 이루니 여기저기서 물고기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 만씩한 피라미, 또 여러 마리다. 한 바가지 잡아서 회쳐놓고 한 잔 쭉 들이켰으면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약간 소탈하다는 걸 계속 보여줘요. 고깃대를 향해서 마른 코를 팽팽 풀어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몸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언젠가 한번, 자, 여기도 과거회상입니다. 과거회상. 자,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는 얘가 조심하는 바로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거라는 거고요. 지나치는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더라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었다.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다. 이른 가을철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두 개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으나 여간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자, 창피해요. 옷이 말짱 젖었다거나 옷이 마를 때까지 발가벗고 기다려야 한다거나 해서가 아니었다. 이거 아니야. 자, 그럼 뭐 때문에 창피해?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져 나간 흉측한 몸뚱이를 하늘 아래 드러내놓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자, 이 만도가 자신의 몸을, 팔이 없는 몸을 창피한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지나치는 사람만 있을라 치면 하는 수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앉아 있었다. 물이 선뜻해서 아래턱이 덜덜거렸으나 오그라붙은 사타구니를 한 손으로 꽉 움켜쥐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과거. 흐흐흐, 다시 현재.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연방 벌름거렸다. 자, 지금 어떠니?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 괴로워가 아니라 웃어버리자. 자, 그럼 어때? 낙천적인 성격입니다. 자, 이렇게 박만도 씨가 낙천적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다? 만도는 낙천적인 성격이다. 자, 매우 낙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개천을 건너서 논두렁길을 한참 부지런히 걸어가노라면 읍으로 들어서는 한 길이 나선다. 자, 이제 넓은 길. 도로변에 먼지를 부옇게 덮어쓰고 도사리고 앉아있는 초가집은 주막이다. 만도가 읍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자, 우리 지금 주막을 들리진 않을 건데요. 한 번씩 들르고 나는 단골집인 것이다. 이 집 눈썹이 짙은 여편네와는 예사로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다. 엄청 자주 간다는 얘기야. 친하다는 뜻이죠. 술방 문턱을 들어서며 만도가 서방님 들어가신다 하면 여편네는 아이 문둥아 어서 오느라 하는 것이 인사처럼 되어 있었다. 자, 이런 뭐 비속어를 쓸 정도로 원래 가게 주인인데 어머 손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문둥아 어서 오느라. 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바로 굉장히 친밀한, 친한, 엄청난 단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만도는 여간 언짢은 일이 있어도 이 여편네 궁둥이 곁에 가서 앉으면 속이 절로 쑥 내려가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주막에 가면 마음이 풀린다. 주막은 어떤 곳? 만도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공간, 만도의 마음이 풀리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주막 앞을 지나치면서 만도는 술방 문을 열어볼까 했으나 방문 앞에 신이 여러 켤레 널려 있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요란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들르기로 했다. 신장로에 나서면 금시 읍이었다. 만도는 읍 들머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거장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음을 놓았다. 장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장거리는요? 아이고, 장거리는 시장, 장터를 뜻합니다. 이제 시장으로 가요. 주막은 안 들어갔어. 진수가 돌아오는데 고등어나 한 손 사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고등어. 장날은 아니었으나 고깃전에는 없는 고기가 없었다. 이것을 살까 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고 고깃전에 어디 갔어? 그것을 사러 가면 또 그 옆에 것이 먹음직해 보였다. 한참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결국은 고등어 한 손이었다. 자, 바로 진수를 주기 위해서 고등어를 삽니다.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달랑달랑 들고 정거장을 향해 가는데 겨드랑 밑이 간질간질해왔다. 그러나
한쪽밖에 없는 손에 고등어를 들었으니 참 딱했다. 자, 그럼 한 손이니까 긁을 수가 없죠. 어깨쭉질 연방 위아래로 움직거리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어는요, 두 번째, 만도의 장애, 팔이 한쪽밖에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보여줍니다. 만도의 장애를 부각하는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어는요,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두 번째, 만도의 장애를 부각해서 드러내준다.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정거장 대합실에 들어선 만도는 먼저 벽에 걸린 시계부터 바라보았다. 2시 20분이었다. 벌써 2시 20분이라니 내가 잘못 보았나?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보아도 시계는 틀림없는 2시 20분이었다. 한쪽 걸상에 가서 궁둥이를 붙이면서도 곧장 미심쩍어 했다. 2시 20분이라니? 그럼 벌써 점심때가 겨웠단 말이가 지났단 말인가? 말도 아닌 것이다. 자세히 보니 시계는 유리가 깨어졌고 먼지가 꺼멓게 앉아 있었다. 자, 이렇게 꺼멓게 깨진 망가진 시계. 바로 뒤에 일어날 사건이 나쁜 일일 거라는 걸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엉터리였다. 벌써 그렇게 되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여보이소, 지금 몇 신교 사투리 있었죠? 맞은편에 앉은 양복쟁이한테 물어보았다. 10시 40분이요. 자, 양복쟁이는 뭘 써요? 표준 어습니다. 바로 만도의 약간 그 소탈한 모습, 그리고 약간 시골 사람 같은 순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게 사투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교. 만도는 고개를 굽시라고는 두 눈을 연방 껌뻑거렸다. 10시 40분이라. 보자. 그럼 아직도 1시간이나 넘어 남았구나. 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과거의 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안심이 되는 듯 후유 숨을 내쉬었다. 권련을 한 개 빼물고, 자, 담배입니다. 불을 댕겼다. 정거장 대합실에 와서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노라면, 자, 지금 이제 정거장 대합실로 왔죠. 공간이 바뀌었고요. 만도는 곧잘 생각나는 일이 한 가지. 자, 그럼 정거장 대합실에만 오면 그 일이 떠올라. 자, 과거해상의 매개체. 자, 그 일이 머리에 떠오르면 등골을 찬 기운이 쫙 스쳐 내려가는 것이었다. 나쁜 일인가 봐요.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진 이끼 낀 나무 토막 같은 팔뚝이 지금도 저만큼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그러니까 팔을 잃던 당시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발단이고요. 자, 아들을 마중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전개인데, 자, 그럼 전개 가기 전에 5분 정도 쉴게요. 자, 그럼 8시 50분에 볼게요.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됐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전개부터 나가 볼게요. 전개. 전개면 이제 사건이 모습을 드러내고 갈등이 점차 드러나는, 자, 그래서 여기가 전개. 자, 바로 자, 여기 부분부터 뭐예요? 과거 회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기가 과거 회상. 바로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강제로 끌려 나갔던 그때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정거장 마당에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만도도 섞여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했다. 그저 차를 타라면 탈 사람들이었다. 자, 전부 다 어떤 사람들? 그냥 순박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징용에 끌려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자, 우리 징용도 시대적 배경,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징용이란 말 나오면 일제강점기 이제 태평양 전쟁에 끌려 나간다는 말이구나. 자, 전쟁에 강제로 끌려 나가는 것. 우리 징용하면 용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쓰려고 데려가는 게 강제로 뽑아가는 게 징용. 군인으로 강제로 데려가면 징병이라고 합니다. 얘는 징용, 일을 하기 위해서 끌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 3년 옛날의 이야기인 것이다. 자, 과거라는 거. 북해도 탐광으로 갈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틀림없이 남양군도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다. 덜어는 만주로 가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만도는 북해도가 아니면 남양군도일 것이고 거기도 아니면 만주겠지. 설마 저희들이 하늘 밖으로야 끌고 가겠느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들창코로 담배 연기를 푹푹 내뿜고 있었다. 자,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거야. 그러나 마음이 좀 덜 좋은 것은 마누라가 저쪽 변소 모퉁이 벚나무 밑에 우두커니 서서 한눈도 안 팔고 이쪽만을 바라보고 있는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머니 속에 성냥을 두고도 옆 사람에게 불을 빌리자고 하며 슬며시 돌아서 버리곤 했다. 플랫폼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마누라는 울밖에서 수건으로 코를 눌러대고 있는 것이었다. 자, 울고 있죠. 만도는 코어리가 찡했다. 기차가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덜커덩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덜 좋았다. 자, 마음이 슬펐어. 눈앞이 뿌옇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그려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러나 정거장이 까맣게 멀어져 가고 차창 밖으로 새로운 풍경이 휙휙 날아들자 그제야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이었다. 오히려 기분이 유쾌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떻다? 순박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그처럼 큰 배에 몸을 실어본 것은 더구나 처음이었다. 배 밑창에 엎드려서 꽥꽥 개워내는 사람들이 많았을까? 배멀미를 하는 사람. 만도는 그저 골이 좀 띵했을 뿐 아무렇지도 않았다. 덜어는 하루에 2개씩 주는 뭉칫밥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루 것을 뚝딱 해도 시원찮았다. 자, 그럼 어때? 굉장히 적응력이 강해. 그리고 뭔가 생명력이 강해요. 적응력도 강하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나갑니다. 자, 모두들 내릴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은 사흘째 되는 날 황혼 때였다. 제가끔 보찜을 챙기기에 바빴다. 만도도 호박덩이만한 보따리를 옆구리에 덜렁 찼다. 갑판 위에 올라가 보니 하늘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 바닷물은 불에 녹은 쇠처럼 벌겋게 출렁거리고 있었다. 지금 막 태양이 물 위로 뚝딱 떨어져 가는 것이었다. 햇덩어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고 붉은지 정말 처음이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주황빛으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산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다.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에 모두들 딱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자, 그러면 우리 볼까? 무시무시하도록 황홀한 광경. 여기 내가 왜 표시했을까? 자, 우리 무시무시한 건 나쁜 거고 황홀한 건 좋은 거죠. 바로 이 표현은 뭐냐면 광경은 황홀하지만 거기에서 겪게 될 상황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광경은 황홀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겪게 될 일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 만도는 어깨마루를 버쩍 들어 올리면서 희야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숨막히는 더위와 강제 노동과 그리고 잠자리 만식이나 한 모기떼 그런 것뿐이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섬에다가 비행장을 닦는 것이었다. 모기에게 물려 혹이 된 자리를 벅벅 긁으며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산을 허물어내고 흙을 나르고 하기란 고향에서 농사일에 뼈가 굳어진 몸에도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도 입에 맞지 않았고 음식도 이내 변하곤 해서 상해버려서 도저히 견디어낼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병까지 돌았다. 전염병이요. 일을 하다가도 벌떡 자빠지기가 예사였다. 그러나 만도는 아침 저녁으로 약간씩 설사를 했을 뿐 넘어지지는 않았다. 물도 차츰 입에 맞아갔고 고된 일도 날이 감에 따라 몸에 배어드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적응력이 강해요. 밤에 날개를 치며 몰려드는 모기 때만 아니면 그냥 저냥 배겨내겠는데 정말 그놈의 모기들만은 질색이었다. 사람의 일이야 무서운 것이었다. 그처럼 험난하던 산과 산 틈바구니에 비행장을 닦아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자, 이건 정말 사람의 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시켰다. 죽든 말든 힘겨운 노동, 가혹한 노동을 엄청나게 시켰다라는 것을 사람의 일이라 무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벅찬 일이 닥치는 것이었다. 연합군의 비행기가 날아들면서부터 시대적 배경 알려주고요. 일은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사너리에 굴을 파들어 가는 것이다. 비행기를 집어넣을 굴이었다. 자, 비행기가 엄청 큰 거 알죠? 자, 얘를 집어넣을 굴이면 어마어마한 굴을 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시설을, 비행기만 넣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을 다 굴 속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다이너마이트 튀는 소리가 산을 흔들어댔다. 앵앵앵 하고 공습경보가 나면 역시 시대적 배경. 일을 하던 손을 놓고 모두가 굴바닥에 납작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다. 비행기가 돌아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근 1시간 가까이나 엎드려 있어야 하는 때도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다. 그래서 덜어는 공습이 있기를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다. 자, 공습은 비행기가 폭탄을 막 떨어뜨리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만큼 굉장히 고된 노동이었다. 얼마나 그 노동이 고됐는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공습 경보에 사이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일을 계속하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야단들이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사이렌이 미처 불기 전에 비행기가 산등성기를 넘어 달려드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는 정말 즐겁을 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손해를 입는 것도 그런 경우였다. 만도가 한쪽 팔뚝을 잃어버린 것도 바로 그런 때의 일이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 이 팔을 잃어버리던 그때 일입니다. 불 속에서 바위를 허물어내고 있었다. 바위 틈서리에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치하는 것이었다. 장치가 다 되면 모두 바깥으로 나가고 한 사람만 남아서 불을 당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터지기 전에 얼른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었다. 만도가 불을 당기는 차례였다.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린 다음 그는 성냥을 꺼냈다. 그런데 자, 우리 여기서부터 웬 영문인지 기분이 깨름직했다. 모기에 물린 자리가 자꾸 쑥쑥 쑤시는 것이었다. 극적극적 긁어댔으나 도무지 시원한 맛이 없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성냥을 득 그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불은 이내 픽 꺼져버렸다. 불이 자꾸 꺼져요. 성냥 알맹이 4개째에서야 겨우 심지에 불이 당겨졌다. 자, 어때요? 뭔가 안 좋은 분위기,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고 있죠? 바로 복선입니다. 복선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복선이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바깥으로 막 나서려는 때였다.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바람이 귓전을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만도는 정신이 아찔했다. 공습이었던 것이다. 산등성이를 넘어 달려든 비행기가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이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한 대가 뒤따라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만도는 그만 넋을 잃고 굴 안으로 도로 달려들어갔다. 달려들어가서 굴바닥에 아무렇게나 팍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이었다. 쾅!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만도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만도는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바로 거기 눈앞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팔뚝이 하나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손가락이 시퍼렇게 굳어져서 마치 이끼 낀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만도는 그것이 자기의 어깨에 붙어 있던 것인 줄을 알자 그만 으악 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재차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그는 폭삭한 담요 속에 누워 있었고 한쪽 어깨 축지가 못 견디게 쿡쿡 쑤셔댔다. 절단 수술은 이미 끝난 뒤였다. 우리 여기 부분이요. 특히 우리 마지막 부분. 어때요? 객관적인 서술. 자,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지금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자, 어떤 만도의 감정이나 기분 같은 것들을 배제하고 서술하고 있어. 자, 그래서 훨씬 더 비극적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비극성을 높여주는 역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제 위기. 자, 전개 부분은 뭐였어요? 만도가 과거, 태평양 전쟁,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의 전쟁에 징용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왼쪽 팔을 잃게 된 사건. 과거 회상이 나왔고요. 자, 위기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꽤 기차 소리였다.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오는가 보다. 만도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서며 옆에 놓아두었던 고등어를 집어들었다. 기적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약간 들떠요.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대합실 밖으로 뛰어나가 플랫폼이 잘 보이는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발돋움을 했다. 째랑째랑하고 종이 울자 잠시 후에 차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 기관차의 옆구리에서는 김이 픽픽 풍겨나왔다. 만도의 얼굴은 바짝 긴장되었다. 자, 그래서 만도가 울렁거렸다가 지금은 긴장됐다가 시꺼먼 열차 속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나왔다. 꽤 많은 손님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만도의 두 눈은 곧장 이리저리 굴렀다. 그러나 아들의 모습은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저쪽 출찰구로 밀려가는 사람들의 물결 속에 두 개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절룩거리며 걸어나가는 상위 군인이 있었으나 우리 상위 군인도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전쟁이나 이런 데서 다쳐서 이런 불구나 다쳐있는 그런 군인들을 상위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있었으나 만도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왜? 아들 진수가 저렇게 됐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차에서 내릴 사람은 모두 내렸는가 보다. 이제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놈이 거짓으로 편지를 띄었을 리는 없을 건데 만도는 자꾸 가슴이 떨렸다. 자, 불안하죠?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을 때였다. 분명히 뒤에서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바로 보지 않고요. 아버지 부르는 소리를 불러주면서 약간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자, 만도는 깜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만도의 두 눈은 무섭도록 크게 떠지고 입은 딱 벌어졌다. 뭡니까? 충격, 놀람. 틀림없는 아들이었으나 옛날과 같은 진수는 아니었다. 양쪽 겨드랑이에 지팡이를 끼고 서 있는데 스쳐가는 바람결에 한쪽 바짓가랑이가 펄럭거리는 것이 아닌가. 자, 진수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한쪽 다리를 잃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한쪽 팔을 잃었고 아들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순환이대야. 두 대에 걸친 순환이죠. 우리의 민족의 역사 안에서 겪게 되는 순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요. 개인과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사회적인, 우린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자, 계속 보면 만도는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어때요? 충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절망적이죠.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눈앞이 노래요. 한참 동안 그저 멍멍하기만 하다가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 것이었다. 자, 눈물이 납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의 입에서 모지게 튀어나온 첫마디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자, 아버지 지금 너무 화가 나죠? 고등어를 둔 손이 불끈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고 이기.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만도의 들창코가 크게 벌름 거리다가 훌쩍 물코를 들이마셨다. 진수의 두 눈에서는 어느 결에 눈물이 꾀죄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도는 모든 게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가자 어서 무뚝뚝한 한마디를 내던지고는 성큼성큼 앞장을 서 가는 것이었다. 진수는 입술에 내려와 묻는 짭짤한 것을 혀끝으로 날름 핥아버리면서 절름절름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자, 지금 만도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진수의 잘못이기나 한 듯 험한 얼굴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분노는 분노인데 어떤 분노냐면 여기가 분노. 자, 지금 보시면 만도는요. 겉으로는 진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에 진짜는 뭐게? 진짜는 바로 자기도 이렇게 됐는데 진수까지 이렇게 만든 현실에 대한 분노예요. 분노. 바로 사회와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장서가는 만도는 뒤따라오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자,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믿고 싶지가 않아. 한눈을 파는 법도 없었다.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땅바닥만을 내려다보며 이따금 끙끙거리면서 부지런히 걸어만 가는 것이다. 아까 왔던 거에 반대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정거장 대합실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어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걷는 진수가 성한 사람의
게다가 부지런히 걷는 걸음을 당해낼 수는 도저히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뒤지기 시작한 것이 그만 작은 목소리로 불러서는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 버리고 만 것이다. 자, 지금 이 거리감은 심리적 거리감과 같습니다. 진수는 목구멍을 왈칵 넘어오려는 뜨거운 기운을 꾹 참느라고 어금니를 야물게 깨물어 보기도 했다. 그리고 두 개의 지팡이와 한 개의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내는 것이었다. 뭐한다? 굉장히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냥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 힘들지만 이겨내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한다? 자, 굉장히 힘들지만 이겨내려는, 극복하려는 의지. 앞서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자, 이제 주막집으로 갑니다. 아까는 사람들 많아서 안 갔죠? 주막집은 어떤 곳이라고? 만도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공간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봤어요. 자, 비로소 한번 뒤를 돌아봤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놓고 한쪽 손으로는 볼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 둥치를 감싸 안고 있는 모양이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는 꼬락선이었다. 만도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고 쉬는 소리 비슷한 무거운 소리를 토했다. 그리고 술방 앞으로 가서 방문을 왈칵 잡아당겼다. 기역자판 안에 도사리고 앉아서 속옷을 뒤집어 까고 이를 잡고 있던 여편네가 킥하고 웃으며 후닥닥 옷섭을 여몄다. 그러나 만도는 웃질 않아서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죠. 방문턱을 넘어가면서도 서방님 들어가신다는 소리를 내뱉지 않았다. 아마 이처럼 뚝뚝한 얼굴하고 이 술방에 들어서기란 처음일 것이다. 여편네가 뭣도 모르고 오늘은 서방님 아닌가 배? 하고 킬킬 웃었으나 자, 여기 이 여자, 주막집 여자가 너무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좀 풀어주는 역할. 자,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막집 여자입니다. 자, 만도 또 무거운 신음소리를 했을 뿐 도무지 기분을 내지 않았다. 기역자판 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기가 바쁘게 빨리빨리 재촉을 하였다. 핫다나 어지간히도 바쁜가 배? 빨리 꽃배기로 한 사발 달라니까구만. 오늘은 와이카노? 여편네가 쳐주는 술사발을 받아들며 만도는 휴 하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자,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얼른 사발로 가져갔다. 꿀꿀꿀 잘도 넘어가는 것이다. 그 큰 사발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도로 여편네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그렇게 거들빼기로 석 잔을 해치우고사 하고 개트림을 하였다. 여편네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혀를 내둘렀다. 빈속에 술을 그처럼 때려 마시고 보니 금세 눈두덩이 확확 달아오르고 귓부리가 빨갛게 익어갔다. 술기가 얼큰하게 돌자 이제 좀 속이 풀리는 성 싶어 방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진수는 이마에 땀을 척척 흘리면서 저만큼 오고 있었다. 진수야!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리 들어와 보래. 진수는 아무런 대꾸업도 없이 어기적 다가와서 방문턱에 걸터 앉으니까 여편네가 보고 방으로 좀 들어오이소 하였다. 여기 조심 더. 그는 수세미 같은 손수건으로 이마 코언저리를 아무렇게나 훔친다. 마, 아무 데서나 먹어라. 저 국수 한 그릇 말아 주소. 자, 국수. 야, 꽃배기로 잘 좀. 참기름도 치소. 알았는겨. 자, 아들 주려고 꽃배기로 맛있게 참기름도 꼭 쳐줘.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국수도 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야, 여편네는 코로 희죽 웃으면서 만두의 옆구리를 살짝 꼬집고는 소쿠리에서 삶은 국수 두 뭉텅이를 집어들었다. 진수가 국수를 훌훌 끓어 넣고 있을 때 여편네는 만두의 귓전으로 얼굴을 갖다 댄다. 아들이가 만두는 고개를 약간 앞뒤로 끄덕거렸을 뿐 좋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진수가 국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나자 만두는 한 그릇 더 먹을래? 하였다. 아니에, 한 그릇 더 묵지 와.
자, 이렇게 사랑을 보여줘. 고만 먹을랍니다. 진수는 입술을 싹 닦으며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여기까지가 위기예요. 자, 지금 화가 났지만 술을 먹으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만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기. 자, 이제 절정. 자,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찌끄뚱 찌끄뚱 앞서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찌끄뚱 찌끄뚱 느릿느릿. 자, 이런 의태어를 사용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또 어떠니 이 모습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죠? 자, 역시 달랑달랑 이런 것도 의태어고요. 자, 어쨌든 어때? 의태어를 사용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계속 보면 너무 급하게 들을 마셔서 그런지 만도의 뱃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콧구멍으로 더운 숨을 훅훅 내불어 보니 역시 정신이 아른해서 역시 좋았다. 자, 지금 이번에는 뭐예요? 아버지가 뒤에서 아들을 바라봅니다. 자, 술을 마시고 마음이 누그러졌고요. 자,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진수야, 예, 네 웃자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되십니까? 수류탄 쏘가리에 맞았습니다. 수류탄 쪼가리에? 예,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의관이 잘라 버립디더 병원에서 예. 아버지 와 이래가지고 어째 살아갈까 싶습니다. 자, 얘가 오히려 이번에는 저 어떻게 살아요? 자, 지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어째 살긴 뭘 어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게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범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상 와 못 살아. 자, 이젠 어때요? 아버지가 도리어 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됐죠? 자, 다음.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은 편이 낫겠어 얘. 다리가 없어 놓으니 첫째 걸어 댕기기에 불편해서 똑 죽겠습니다. 야야 안 그렇다. 걸어 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럴까 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 댕김에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자, 뭐예요? 극복 방안이 나오고 있죠? 자, 뭐하자? 화합과 협동으로 이겨낼 수 있다. 화합과 협력 혹은 화합과 협동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 향해 지그시. 자, 왜 웃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만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게? 자,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제 도리어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지는 것이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데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했다. 자, 우리 아까 고등어 뭐였어요? 고등어? 자,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바로 간지러울 때 긁을 수가 없었어. 이번에 소변 볼 때도 어때? 그 고기 묶음을 입에 물어야만 그 노끈을 물어야만 소변을 볼 수 있어. 자, 만도의 장애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얘기했고, 자,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일이 주의소. 자, 첫 번째로 화합과 협력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화합과 협력의 계기 첫 번째.
첫 번째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자,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쥐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든다. 서로 힘을 합쳐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절정입니다. 자, 이제 결말. 개천둑에 이르렀다. 자, 이제 개천에 다시 왔고요. 다시 외나무 다리를 만났어요. 자, 우리 아까 외나무 다리는 뭐라고 그랬지? 바로 만도와 진수 부자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자, 아버지는 팔이 한쪽밖에 없어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요. 아들은 심지어 다리가 하나야. 목발을 짚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고 또 역시 자, 이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한다? 화합과 협력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이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화합과 협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바로 극복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걱정이 앞섰다.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물에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두 개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이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자, 업어서 극복합니다.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 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허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번쩍 내밀며 자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덜미를 부둥켜 안았다. 강인한 생명력. 자, 아버지는 적응력도 강하고 생명력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했다. 무슨 뜻이게?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다. 후들거려. 힘은 들어요. 하지만 극복은 가능하다. 외나무 다리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자기도 그런데 자식 걱정부터 하죠? 아버지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자, 아들도 역시 아버지 걱정하죠?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두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바로 용머리재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로 어디를 보고 있게? 아들의 모습, 바로 가까이 건너가는 모습을 원경, 가까이서 바라보는 거 원경, 멀리서 용머리재가 내려다보는 거 나 뭐 반대로 쓰고 있죠? 가까이서 멀리, 멀 원자죠. 자, 가까이에서 멀리로 시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누가 내려다봐? 용머리제를 바라봐요. 어떻겠니? 약간 용머리제가 사람이라면 씩 웃으면서 약간 희망의 느낌으로 얘네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극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긍정, 가까이에서 만도와 진수의 부자. 바로 여기는 약간 만도와 진수 부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약간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멀리 빠져나와서 이건 뭐다? 보편적, 우리 민족 전체.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만도와 진수 부자의 그 순환은 단지 만도와 진수 부자만의 순환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의 순환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 우리 민족 전체 함께 화합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우리 35분까지만 쉬었다가 이어서 내용 더 볼게요. 그러면 우리 프린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우리 발단은 아들을 마중하러 정거장에 온 만도. 그리고 자, 그때 정계에서 과거 회상되죠. 자, 어디 징용에 갔다가 한쪽 팔을 잃었던 그때를 떠올립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자, 근데 아들을 만났는데 다리를 잃고 돌아온 진수를 보고 분노. 자, 뭐에 대한 분노? 현실에 대한 분노,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했어. 자, 또 절정. 아들이 다리를 잃게 된 사정을 듣고 아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 자, 함께 힘을 모아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만도와 진수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은 일제강점기부터 6.25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경상도, 우리 왜 경상도라고? 사투리를 보면 경상도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다고 했어.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 소설의 시점은 뭐라고 그랬죠? 3인칭 전지적 시점이 가장 많고요. 자, 부분적으로 관찰자라고 했습니다. 자, 3인칭 전지적 시점인데 일부분, 어떤 부분들은 관찰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자, 아들에 대한 사랑. 자, 우리 2개 있었죠? 처음엔 뭐 있었어? 고등어 샀고요. 주막에서 국수, 꽃배기로 참기름도 쳐서 자, 순환이 되는요. 현재, 과거, 현재. 우리 순서가 섞여 있는 건 역순행적 구성 혹은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같아요. 자, 진수를 마중하러 갔는데 자, 바로 과거에 징용에 끌려가던 사람들과 모여 있었고 자,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바로 정거장, 대합실. 자, 만도는 뭐 여기 아니면 저기겠지 라고 생각했고요. 자, 적응도 잘합니다. 자, 그래서 낙천적이고 적응이 빠른 사람이다. 자, 갈등이 풀리는 곳 어디서? 술을 먹고 마음이 누그러들었죠? 바로 주막집이요. 자,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 진수는 걱정을 합니다. 자, 소극적이고 죽어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절망적이고 하지만 만도는 목숨만 붙어있으면 사는 기다. 자, 낙관적이고 자, 긍정적이고 혹은 의지적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뒷장. 자, 만도 부자가 극복해야 할 위기 바로 뭡니까? 외나무 다리. 자, 11번. 자, 결말에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만도를 내려다봅니다. 자, 만도 부자를 응원하는 응원의 미소를 지을 거라고 했고 그리고 자,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만두와 진수 이야기에서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시켜주는 역할 바로 용머리제요. 주제를 정리해보면 민족적 순환을 겪었지만 극복하겠다는 의지. 바로 여기서는요. 가족애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 사실 민족적 순환 어떻게 극복하겠다? 화합과 협동,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됐고요. 체크 가볼게요. 우리 체크 펴봅시다. 우리 체크 몇 쪽으로 갈 거냐면 55페이지야. 체크 55쪽. 자, 55쪽부터 어디까지 풀 거냐면요. 60쪽까지입니다. 자, 지금 55쪽부터 60쪽까지 풀어주세요.